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체커보드 패턴을 이용한 가방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부터 입구 그리고 손잡이와 길다란 어깨끈까지 완전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 그래서 이 체커보드는 캐주얼하면서도 힙한 느낌까지 모두 아우르는 천하무적 패턴이랄까요. 그래서 어떤 옷에나 어울리는 그런 아이이고, 색상은 두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 이 체커보드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 물론 이 아이는 화이트가 아니라 그레이지만, 그리고 짜잔! 어딘지 모르게 루이스통 느낌이 나는 명품 느낌의 브라운톤,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랙톤과 브라운톤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고, 오늘 사용할 실은 이렇게 라떼 실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바닥부터 손잡이까지 메인으로 사용될 실은 두 볼을 준비해 주시고, 이 배색 실은 한 볼, 두 볼 한 볼. 물론 이 브라운톤도 메인 색상인 찐밤이 두 볼, 찐 베이지가 한 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바늘은 오사용 코바늘 4호 2.5mm 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라떼 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모티브 가방을 뜰 때도 사용했던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끈을 호환해서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긴 끈을 보시면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뜬 가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긴 어깨끈은 같이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부자재가 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가방끈에 사용할 회전고리와 D링, 자세한 사이즈는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입구에 사용해줄 자석 단추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다이소에 갔더니 바느질이 필요 없는 자석 단추라고 해서 엄청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가방을 디자인할 때 가방을 뜨고 자석 단추를 한 게 아니라, 이 자석 단추를 보고 이렇게 편리한 자석 단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하나 따야 되겠다 해서 탄생한 아이가 생각보다 엄청 고퀄인 이렇게 예쁜 가방이 탄생했다는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세 쌍에 1,000원, 진짜 싸다. 그런데 써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이 자력이 생각보다 그리 세진 않더라고요. 그냥 살짝 다치는 느낌 정도? 이거 좀 더 튼튼했으면 좋았으련만. 싼게 비지떡? 그러나 이렇게 한 번쯤 사용해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해 봤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바닥을 보시면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방 바닥 깔판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재료들은 화면을 톡 터치하시면 여기 왼쪽에 제품복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터치하시면 이 화면 아래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들이 태그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쿠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따로 안감이 필요가 없는데, 이 아이는 안에 신뭉치를 하나 넣어놨긴 하지만, 아무튼 이 라떼라는 실이 가방을 떠났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하거나 축 처지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형태를 빳빳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콩지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채우고 모양을 얼마든지 내 맘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진주 모양 장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길래 이렇게 줄에 걸어서 가방에 달아줬더니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링 같은 거 활용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귀여운 카피바라 예전 영상에 있죠? 이런 아이 이렇게 달아줘도 어머나 너무 귀여워. 그래서 취향대로 장식해서 들어주시면 더욱 예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배색뜨기 부분을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 X자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떠줬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이 배색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울어짐을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보정해주기 위해서 X자를 사용했고요. 물론 이 X자 뜨기도 완벽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짧은뜨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뜨는 방식은 엄청 간단하고요.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됐으면 콩지표 체커보드 토트백 뜨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급지다. 자, 그럼 먼저 바닥 네모뜨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사슬 23코를 잡아서 네모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기둥코를 세우고
네모, 기둥코 세우고 네모 이런 식으로 총 12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작업은 굵은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라떼와 4호 바늘로 떠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슬을 잡아주시는데 먼저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23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20, 21, 22, 23. 자, 이렇게 23코 잡아주신 다음에 마지막 코를 꽉 잡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23번째 코 뒤쪽에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이 앞쪽은 사슬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이 뒤쪽에 보시면 한 가닥씩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23코 그대로 짧은뜨기 해서 하나, 다음 코도 앞에는 사슬, 뒤에 한 가닥, 여기에 둘, 셋 떠주시는데, 여기 첫 코, 나중에 이렇게 한 바퀴를 뜨고 빼뜨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 22, 마지막 23.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네모 양 사이드 짧은 쪽을 넣어주실 때는 먼저 꼭지점에 귀퉁이 사슬을 하나, 둘 줘서 이렇게 꺾어지도록 90도 준 다음에 이 옆면은 이 마지막 끝코와 같은 구멍에 한 코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꼭지점 사슬을 하나, 둘 준 다음에 이제 이 네모의 반대쪽 긴 면은 똑같이 23코를 떠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랫단의 마지막 코이자 짧은 쪽면과 같은 구멍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23코, 그래서 하나, 다음 둘, 여기 아래 사슬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죠? 그래서 셋, 넷, 다섯, 21, 22, 마지막 23. 자, 이렇게 긴 쪽면 떠주신 다음에 이제 또 짧은 쪽 면은 귀퉁이 사슬 하나, 둘 주고 이 짧은 쪽면 한 코를 떠주시는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여기 방금 끝코를 뜬 같은 구멍에 떠주시는 게 맞지만 실제로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뜨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기둥코가 사이에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뜨기 쉽게 여기 기둥코 뒤쪽에 있는 한 가닥,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 아주 쉽게 한 코 떠주고 귀퉁이 사슬 하나, 둘 넣어주신 다음에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모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전체 둘레의 코스는 도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긴 쪽 각각 23코, 짧은 쪽에 1코, 총 48코가 되는데요. 이때 코스를 세실 때에는 여기 귀퉁이 사슬은 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통이 있는 머리만 세워주신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네모를 떠주시는데, 첫 코는 여기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그래서 이 첫 코인이 이미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빼뜨기 코 뒤에 살짝 숨어 있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코를 깜빡 건너뛸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첫 코가 아니고 이 빼뜨기 왼쪽 뒤에 빼꼼 숨어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빼뜨기를 했던, 자, 이 아이가 첫 코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하나, 자, 그리고 다음 몸통머리, 둘, 셋, 이런 식으로 떠주시는데, 역시 이 첫 코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몸통머리 있죠? 그래서 이 첫 코의 머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데, 미리 코를 체크해 보자면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아이가 빼뜨기, 그리고 그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조그마한 사슬 보이시죠? 이 아이가 기둥코. 그래서 이 빼뜨기와 기둥코는 항상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같이 붙어 다니고 둘 다 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는 코를 절대 뜨시면 안 되고, 이 빼뜨기 왼쪽이 첫 코, 오른쪽이 끝코. 자, 이렇게 코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미리 한번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떠줬고, 다음 넷, 다섯, 여섯, 22, 23 뜨고, 자, 여기 귀퉁이 사슬까지 24. 자, 이렇게 다음 네모는 이 아랫단 코스 그대로 떠준 다음에 양쪽 귀퉁이 큰 구멍에서 각각 한 코씩 해서 매 단마다 두 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아랫단이 23코였죠? 그래서 이 다음 네모는 25코가 되는데요. 그런데 방금 이 아이는 24코였죠?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귀퉁이의 구멍에는 아직 코를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뜨고 가장 마지막에 떠서 총 25코가 완성이 되는데, 도안도 보시면 여기 한 코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24코 도안대로 떠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귀퉁이 사슬까지 뜬 다음에는 항상 이 꼭지점에 귀퉁이 사슬을 하나, 둘 주고, 이 짧은 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아랫단이 한 코, 양쪽 귀퉁이의 큰 구멍부터 하나 뜨고, 이 아랫단의 한 코는 그대로 몸통 머리 보이시죠? 그래서 한 코 뜨고, 왼쪽에 있는 이 사슬 아래 큰 구멍, 이 사슬은 몸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서 아랫단의 한 코가 양쪽 한 코씩 늘어서 3코 만들어졌고, 귀퉁이 사슬 하나, 둘 준 다음에, 자, 이 아래쪽도 똑같이 양쪽 이 귀퉁이의 큰 구멍, 여기 방금 한 코 떠졌었던,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 뜨고, 이 몸통이 달린 23코는 그대로 떠주시는데, 이 몸통 머리에서 하나 떴기 때문에 전체 코스로 세 주시면 둘, 셋, 넷, 다섯, 23, 24 뜨고, 귀퉁이 큰 구멍까지 25. 자,
여기 아랫단은 도안은 그대로 23코 양쪽 한 코씩 해서 25코 만들어줬고, 기퉁이 사슬 하나 둘 준 다음에 이 짧은 쪽 면은 한 코 양쪽으로 큰 구멍에 하나, 몸통 머리 그대로 하나 뜨고, 왼쪽에 큰 구멍 떠서 3코, 그리고 기퉁이 사슬 하나 둘 준 다음에 드디어 이 첫 코 오른쪽에 큰 구멍, 자 여기에 한 코를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네모가 완성이 되었고, 코스는 긴 쪽이 각각 25, 25, 짧은 쪽이 3코, 3코 이렇게 해서 총 56코가 되었고, 다음 네모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긴 쪽이 25코이기 때문에 다음 단은 양쪽에 한 코씩 늘어서 27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처음 면은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도안을 보시면 오른쪽에 2코, 왼쪽으로 25코 해서 합쳐서 27코가 된다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신 다음에, 항상 첫 코 찾는 방법, 여기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왼쪽 뒤에 빼꼼 숨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몸통 보이고 머리 빼꼼 숨어 있는, 자 여기서부터 항상 하나, 다음 둘, 셋 넣어주시는데, 항상 첫 코는 헷갈리기 때문에 표시 몸통 머리,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힐끝 빼뜨기와 기둥코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니은자 모양으로 붙어 있고, 빼뜨기 왼쪽이 첫 코, 오른쪽이 끝코.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처음 한두 단만 이렇게 신경 써서 넷, 항상 머리 하나 둘 셋 넷 세주시면 넷, 다섯, 여섯, 일곱, 22, 23, 24 뜨고 기둥이 구멍까지 25. 이렇게 첫 시작은 25코지만 마지막에 2코 합쳐서 27코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기퉁이 사슬 하나 둘 준 다음에 더 짧은 쪽을 보시면 아랫단에 3코 양쪽으로 한 코씩 넣어주시는데, 큰 구멍에 하나 뜨고 이 몸통이 달린 머리에 그대로 하나 둘 셋 넣어주고, 기퉁이 구멍까지 5, 그리고 하나 둘 기퉁이 사슬 준 다음에 이제 아랫단 또 보시면 이 아이가 몸통 머리 시작되는 코이고, 이 오른쪽에 큰 구멍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25 26 뜨고 기퉁이 사슬까지 27 이렇게 준 다음에 기퉁이 사슬 2개 준 다음에 짧은 쪽 3코 양쪽으로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 다음에 하나 둘, 자
그리고 드디어 아직 미완성이었던 두 코. 보시면 귀퉁이 사슬에 한 코 주고 아랫단에 몸통머리 한 코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한 코 떠서 둘 떠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모 또 완성이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네모를 떠주시면 되는데 한 단만 더 같이 떠볼까요? 그래서 항상 이 첫 코 빼뜨기 왼쪽 뒤에 빼꼼 숨어있는 몸통 머리, 이 아이가 첫 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떠주다가 첫 코 몸통 머리 표시해 놓고 빼뜨기와 기둥코 니은자 오른쪽이 끝코라는 거, 두 코 있죠? 여기 귀퉁이에 한 코 더 떠서 세 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26코 합쳐서 29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1, 23, 24, 25 뜬 다음에 구멍까지 26 뜨고 귀퉁이 사슬 둘 주고, 이 짧은 쪽은 몸통이 5개 보이고 양쪽 구멍에 한 코씩 해서 7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뜨고 몸통 5개는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뜨고 큰 구멍에 7 귀퉁이 사슬 둘. 자, 그리고 이 아랫단은 27코 양쪽으로 한 코씩 29코 넣어주시는데, 큰 구멍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27, 28, 그리고 큰 구멍에까지 29 넣어주시고 귀퉁이 사슬 2개 주고 5코 양쪽으로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구멍에 7 귀퉁이 사슬 2개 주고, 자, 여기 이제 남은 쪽은 몸통 달린 머리가 2코 있고 이 큰 구멍에 한 코 뜨고 2코는 그대로 둘, 몸통 머리 셋 떠주시는데 아랫단에서 계속 한 코씩 늘어나고 있죠? 한 코, 2코, 3코 외우기도 쉽게. 자,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네모까지 완성이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총 12개의 네모를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마지막 한 단을 남겨둔 11개의 네모까지 떠진 상태인데요. 네모의 개수를 세보시면 여기 한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네모 중심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리고 여기 빼뜨기 오른쪽에 있는 코를 세보시면 몸통이 달린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기 빼뜨기 왼쪽 첫 코
여기 점점점 빼뜨기 보이시죠? 왼쪽이 첫 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끝까지 몸통의 개수 세 보시면 33코 해서 총 43, 43, 21, 21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네모를 떠주시는데 이번 한 단은 여기 귀퉁이에 사슬 2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단 같이 떠 보시면 항상 여기 빼뜨기 점점점 왼쪽이 첫 코, 오른쪽이 끝코. 그래서 여기 빼뜨기와 기둥코 니은자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이 빼뜨기 왼쪽 대 빼꼼 몸통 머리.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그대로 짧은뜨기를 둘, 셋 떠주시는데 첫코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가 끝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0, 31, 32, 33 그리고 마지막 여기 구멍에까지 34. 자, 이렇게 넣어주고 오른쪽에 11코 해서 합쳐서 45코가 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단은 귀퉁이 사슬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슬을 주지 않고 바로 이 짧은 쪽 단, 물론 시작은 항상 구멍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21코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20, 21, 22, 구멍까지 23 떠주고 귀퉁이 사슬 주지 않고 다시 긴 쪽, 이건 45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구멍에서 시작해서 하나, 그리고 몸통머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42, 43, 44, 구멍까지 45 넣어주고 다시 또 반대쪽 짧은 쪽도 사슬 주지 않고 바로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넷, 20, 21, 22 마지막 구멍까지 23 주고, 자, 이제 처음 시작면 오른쪽으로 11코 넣어주시는데 역시 사슬 주지 않고 이 큰 구멍에서부터, 지금 여기 아랫단 몸통이 10코이기 때문에 이 큰 구멍까지 합쳐서 11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그리고 10코는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마지막 11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네모뜨기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전체 총 코스는 이 긴 쪽이 각각 45, 45, 짧은 쪽이 23, 23 해서 총 136코이고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보시면 가로가 약 18, 세로가 약 9cm 정도 나왔는데 이 사이즈는 같은 사람이 떠도 손의 힘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드디어 옆면 배색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이 체크 무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각 4코씩 배색을 해주시고 첫 번째 단만 보시면 이 바닥과 옆면을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라인 같은 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배색할 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둥코를 세운 상태에서 항상 첫 코 찾는 방법은 이렇게 점점점점 빼뜨기, 왼쪽이 첫 코, 오른쪽이 끝코. 그래서 이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네 코를 먼저 떠주시는데 이때 이 바늘을 넣는 위치가 이 머리사슬 두 가닥이 아니라 앞가닥은 남기고 이 뒤에 있는 한 가닥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배색 실을 미리 바닥에 딱 깔아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 옆면뜨기는 이 바닥에서 떴던 일반 짧은뜨기를 살짝 변형한 형태로 떠줄 텐데 일반 짧은뜨기는 실 아래에서 바늘이 이렇게 실을 당겨오게 되는데 이 X자 짧은뜨기는 바늘이 실 위로 올라가서 긁어오듯이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짧은뜨기. 자, 다음 코도 앞가닥은 남기고 뒷가닥에 바늘을 넣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긁어오고 이 부분만 살짝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둘 위에서 셋 마지막 위에서 긁어와서 넷. 자, 이렇게 4코 떠주신 다음에 다음 4코는 실을 바꿔서 떠주시는데 이때 항상 배색을 하실 때에는 이 마지막 코의 머리가 아직 완성되기 직전에 요때 미리 실을 바꾼 다음에 머리에서 4코 완성. 보시면 몸통머리가 마지막 4번째 코도 몸통머리 해서 이 바닥색으로 4코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다음 코는 찐밤으로 4코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앞에 실을 바닥에 이제 딱 깔아 놓고 찐밤으로 4코를 긁어와서 나머지는 원래 하던 방법 그대로 그래서 하나 다음 두 번째 코도 긁어와서 둘 셋 마지막 넷 넣어주시는데 머리가 완성되기 직전에 다시 실을 반대로 입장을 바꿔주신 다음에 머리에서 넷. 이 아이도 몸통 머리가 4개 완벽하게 떠졌고 다시 밝은색 4코. 그래서 위에서 나머지는 아래로 둘, 셋,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다 보면 이 실타래들끼리 마구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타래들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꼬이지 않게 위아래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코 바로 앞에서 꼬이도록 자,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뒤쪽에서 실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뒤는 풀고 이 앞에서 대신 꼬이게 한 다음에 이 아이는 뒤로 쏙 숨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을 바꿔 잡고 4코 위에서 긁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도 그냥 이 아이는 이렇게 편하게 바꿔 잡고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또 실 바꿀 때,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 실타리가 꼬이기 때문에 여기를 벌려주고, 꼬임은 여기 앞에서 뒤로 숨겨서 깔끔하게 하나, 둘, 셋, 넷. 자, 항상 여기 쫙 벌려놓고 시원하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여기서는 꼬이되 뒤에서만 안 꼬이면 되기 때문에 둘, 셋, 넷. 그리고 이 코너도 더 이상 귀퉁이 사슬을 줄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이는 코 모두 둘, 셋, 넷. 잡고 이제 마지막 4코 남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마지막 이 빼뜨기 오른쪽에 있는 몸통머리 끝코죠? 끝코까지 넷 뜬 다음에 바꿔 잡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이 부분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상관은 없기 때문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옆면에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무늬는 4코가 한 무늬가 아니라 8코가 한 무늬가 되고 총 코수가 136코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7 해서 이렇게 두 덩어리가 17번 반복, 즉 이 각각의 네모가 17개가 나오게 되는데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배색 위치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단부터는 뜨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단은 같은 색으로 3단씩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밝은 색으로 2단을 더 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빼뜨기 왼쪽 몸통머리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수가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이번 단부터는 한 가닥이 아니라 2가닥 모두에 이렇게 넣어서 위에서 긁어와서 역시 X자 짧은뜨기로 둘, 셋, 넷 넣어주시고 실타리 꼬이지 않도록 놓고 바짝 가까운 부분에 꼬아준 다음에 색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뜨고 세 단을 떴기 때문에 다음 단은 다시 찐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실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찐밤으로 떠준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네모 배색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번 단은 찐밤 네모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방법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뜨고 네, 다음 단이 브라운이기 때문에 바꿔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는데 총 이 네모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물론 가방을 더 깊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떠주셔도 되겠죠? 그러나 콩지는 여기까지 뜨는 게 비율이 가장 예쁜 것 같아서 12개까지 떴고, 다음은 이 윗부분은 배색 없이 이 바닥색과 똑같은 색으로 6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뜨는 방법은 똑같이 X자로, 그래서 이 초코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코 찾기는 쉽죠. 자, 그래서 블랙실을 이용해서 초코부터 똑같이 X자 짧은뜨기로 흰색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블랙으로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총 여기 흰색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략 5단에서 6단 정도 떠주신 다음에 이제 이 입구 부분이 힘이 없이 늘어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뜨기로 한 바퀴를 빙 돌려주시는데, 자, 이렇게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음 코도 계속해서 빼뜨기,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긁어 오지 마시고 그냥 일반
빼뜨기 방식으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안 했던 부분과 비교해서 이렇게 도톰하고 탄탄하게 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떠준 다음에 여기 빼뜨기 라인 왼쪽이 첫 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빼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머리코 위에 그리고 여기 방금 실가닥이 나왔던 같은 구멍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 사슬이 이렇게 한 번 더 씌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의 몸통이 완성이 되었고, 안쪽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이 입구 부분은 뭔가 좁아진 것 같다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이 몸통도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손잡이를 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고리를 달고 놨을 때 길이가 약 25.5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고, 폭은 약 2cm 정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이 고리를 달기 전에 이 꿰면 부분을 폈을 때 약 27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끈의 길이는 뜨는 사람의 손의 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콩지는 이 정도 나왔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아이 역시 실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굵은 실과 굵은 바늘로 또 보다가 이어서 라떼 실을 이용해서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사슬 100호를 잡아서 계속해서 빼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실 끝을 약 30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왜냐면 나중에 이 아이로 고리에 꿰매줄 때 사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다음 여기서 매듭을 만들고 사슬 100호를 떠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이 바늘의 목 두께 정도, 이렇게 이 바늘이 통과하는 여유만큼 일부러 늘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늘이 통과하는 그대로 놓고, 약간 작은 느낌이죠. 그래서 샘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만 잡아서 떠보도록 하겠으나, 실제로는 100코 떠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100번째 코를 꽉 잡고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신 다음에 이 100번째 코 뒤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사슬 모양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볼록볼록 한 가닥씩 튀어나와 있는,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자, 몸통이 없는 빼뜨기. 자, 다음 코도 앞에는 사슬, 뒤에 한 가닥. 자, 짧은뜨기가 아니고 빼뜨기. 몸통이 없이 머리코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이렇게 X자로 뜨는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모든 코에 빼뜨기. 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2cm만 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지막 100번째 코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10코만 떴는데도 이 아이가 반듯하지가 않고 살짝 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라떼실을 이용해서 100코로 뜨게 되면 돼지꼬리처럼 뱅글뱅글 꼬아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은 단을 거듭할수록 점점 반듯하게 펴지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서 바로 라떼실로 바꿔서 떠보자면, 지금 한 몇 코 남았냐? 3코 남은 상태인데요. 코도 작고 실도 까맣고 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코가 더 남았구나. 자,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100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다음 단도 항상 기둥사슬 하나, 요거 돌려서 첫 코부터 역시 빼뜨기로 떠주시는데, 바꿔서 떠야 되겠네요. 너무 안 보인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샘플로 떠보자면 기둥사슬 세우고 돌려서 첫 코부터 역시 빼뜨기로 떠주시는데, 여기 맨 앞에 보이는 바늘을 찔러 보시면 한 가닥에 이렇게 머리 사슬 위쪽에 있는 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 뜨기는 항상 한 가닥에 넣어서 계속해서 빼뜨기. 자, 이렇게. 자, 이때도 여기 바늘 끝에서만 이렇게 뜨는 것보다 이 목까지 푹 찔러서 이 고리에 공간을 확보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100 떠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휘어짐이 덜하죠? 자, 같은 방법으로 기둥코 세우고 돌려서 첫 코 이렇게 보시면 위에 한 가닥씩 보이시죠? 자, 여기 바늘을 푹 찔러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쭉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 길이가 약 27cm가 나왔고 폭은 2cm 정도 떠주시면 되는데, 이 실고리가 양쪽으로 남도록 약 30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끊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회전고리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실 꼬리를 끼우고, 이 폭을 보시면 이 회전고리의 안쪽 길이보다 살짝 더 큰 느낌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물건을 가방에 담고 들었을 때 이렇게 끈이 살짝 얇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안해서 살짝 큰 느낌으로 떠주시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바짝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튼튼하게 꿰매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를 가방에 달아주기 전에 먼저 바닥에 이런 식으로 바닥 깔판을 깔아주시는데, 깔판은 이렇게 네트로 되어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가방 바닥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들은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주신 다음 바닥에 이렇게 깔고, 바닥과 같은 실을 덧바늘에 이렇게 길게 끼워주신 다음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듬성듬성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가운데 중앙부터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바늘땀을 길게 가주시고, 바깥에서는 표가 안 나게 한 땀만, 그리고 안쪽에서는 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고정해 주시는데, 물론 이 안쪽에서는 실땀이 듬성듬성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이 안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은 손잡이를 걸 수 있도록 양쪽에 D링과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는데, 이 아이는 다이소에 가시면 3개 세트에 1,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D링은 회전고리와 함께 인터넷으로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달아줄 위치부터 표시를 해 주시는데, 먼저 가방을 이렇게 납작하게 바닥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놓고, 이 양쪽 끝에 중심에 이렇게 시침핀으로 표시, 이렇게 양쪽에 표시를 해 놓고, 이 자석 단추가 달릴 중앙 부분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석은 여기 끝에 달 것이지만 표시는 여기 아래쪽에, 그래야 나중에 이 아이를 이렇게 달 때 방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재봤더니 콩지는 폭이 약 24.4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가운데인 12.2가 되는 부분에 시침핀을 꽂아서 가운데를 표시해 주시고, 이 뒤쪽도 12.2 되는 부분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먼저 간단한 자석 단추부터 후딱 해치워 보자면,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끼워서 꽉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 놓고 손으로 꽉 눌러주시는데, 그냥 이대로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원찮은 것 같으므로 이렇게 연장의 도움을 받아서 꽉 눌러주시면 더 튼튼하겠죠? 자, 그래서 눌러줄 때 그냥 이 상태로 눌렀더니 여기에 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래도 조금 흠이 생겼네. 아무튼 요령껏 찝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는 자력이 이렇게 세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붙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석 단추가 완성이 되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D링을 달아주시는데, 이 달리는 위치는 여기 입구 부분 맨 아랫단쯤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시침핀을 꽂아 두었던 가운데 맞춰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자, 이 반대쪽 함께 달아보시면 여기 D링의 중심, 이 시침핀 아래에 오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대충 고정을 익혀주신 다음에, 얘가 항상 중심을 유지하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빈틈을 채워주듯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가면서 빈틈 없이 채워주시면 되고, 마무리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이제 단추를 채우고 가방 끈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으로 입구를 정리해 주시면 예쁜 체커보드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